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외유성 여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얘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로 나가는 의원들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의원 해외 연수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윤민섭 춘천시 의원 그리고 정정화 강원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지만 지금도 이 해외 연수와 출장이 진행 중입니다. 이 해외 연수나 출장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뭐 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 좀 자세히 알고 일단 싶습니다. 올해 기준으로만 좀 말씀드리게 되면요. 강원도에 이제 도의회까지 포함해서 19개 의회 중에서 예. 한 11곳들은 이미 다녀왔거나 이제 갈 계획이 있는 곳이고요. 네. 9곳은 아직까지 뭐 가지도 않았고 계획이 없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녀온 장소를 보게 돼도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가장 많이 좀 간 걸로 보여지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예산이 갈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가장 편하게 좀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미주, 유럽, 중국도 이제 좀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예산 쪽이 이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산은 이제 모든 의회가 그렇듯이 이 예산을 그냥 뭐 어떤 계획이 있어서 짜는 게 아니라 그냥 편성을 해놓고 목적지를 방문하는, 목적지를 정하는 좀 이런 좀 모순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심지어 이제 코로나 때도 예산을 세웠었고요. 그리고 뭐 연수 이제 규모별로는 이제 뭐 2배 이상 차이 나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의원 1인당 이렇게 산출을 해봤거든요.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평균 이제 330만 원 정도 되고요. 춘천이나 강릉 같은 경우는 이제 400만 원 정도 되고요. 의원 1인당. 그리고 원주는 이제 3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지자체 의회별로 굉장히 차이 많이 납니다. 속초 같은 경우는 250만 원으로 가장 작고요. 그리고 정선 같은 경우에는 570만 원까지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산 규모도 큰데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 의원 1인당 한 42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이 상반기 때 이제 탄핵이나 뭐 이제 대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의원들이 해연수를 많이 못 가가지고 후반기 때 이렇게 좀 많이 가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이 해외 출장이나 그 연수 이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외유성도 있지만 뭐 꼭 필요한 그 해외 출장 연수 있죠. 뭐 지난 7월인가요? 도의회 국제교류협회에서 몽골 다녀왔죠. 네. 몽골과의 그 교류 협력 차원에서 다녀온 게 있고요. 또 우리가 좀 큰 규모로 갔다 보면 자료를 보니까 그 지난해 1월에는 그 시군의회 의장단 12명하고 직원들 합쳐서 한 30명 정도가 뭐 좀 다녀온 적도 있고요. 예산 규모가 공개는 안 됐는데 된 것 중에서 2022년도 12월인가요? 도의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 그때 어디를 다녀왔나요? 핀란드, 에스토니아? 네. 여기 한 다녀오는데 이 예산이 공개가 되는데 한 66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런 그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방 의원들의 해외 이 출장 연수가 문제가 되니까 행안부에서 최근에 권고 지침을 내려서 해외 그 출장에 대한 그 사전 정보 공개를 하라. 그래서 뭐 출국 45일 전에는 출장 계획서를 내고 그리고 한 10일 정도 공람해서 주민들이 보고 이게 제대로 된 출장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좀 마련했는데 여전히 시군 도의회도 이렇게 감시하는 시민단체들이 많지만 시군의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런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공개가 조금 투명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이 자료 좀 찾아보려고 시군의회, 특히나 이제 군단의회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가기 전이나 후에 홈페이지에 공개가 좀 됐어야 되는데 이 공개가 안 된 의회들도 아직 상당히 많이 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봤을 때도 이거 공개를 굉장히 좀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오히려 시민들의 이제 불신 뭐 이런 게 좀 더 높아지고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 네. 이 해외 방문의 지금 이제 목적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의 그 뭐 경찰 수사 의뢰라든가 의회 감사 전수조사 이런 것들을 보면 다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해 12월이죠. 아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2년부터 24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226개하고 광역까지 합쳐서 예. 243개의 지방의회 의원들의 그 해외 연수 실태를 좀 보니까
15건이 갔는데 그중에서 44%에 달하는 405건이 항공권을 조작했다든가 뭐 이런 형태로 뭐 예산 부정하게 집행된 게 한 18억 정도 나왔고요. 또 체재비를 부당하게 한 것도 한 8억 해서 당시 총 아마 지출 예산이 355억이었던가요? 그 중에서 한 23억 정도니까 한 6.5% 정도가 부정하게 그 연수비가 집행된 게 아닌가. 그래서 막 권익위에서 제도 개선 네. 방안도 내놨고요. 물론 당시에는 이게 무슨 어떤 정치적인 뭐 의도나 배경이 있지 않는가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 때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지방의회의 책무성과 투명성 강화가 국정과제 포함돼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것처럼 2018년에 그 경북 예천군 의원들이 미국 가면서 이렇게 뭐 폭행, 음주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된 적이 있죠. 근데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뭐 권익위의 지난번 지방의회에 대한 전수조사가 나왔습니다만 전 동일한 잣대로 국회의원들에게도 왜 이런 잣대를 적용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네. 갖습니다. 사실은 네.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특혜 규모라든가 이 갑질의 행태라는 게 지방의원들하고는 가히 비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이런 표현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좀 만만해 보이는 지방의회뿐만 아니고 국회의원에 대한 책무성과 투명성도 저는 동시에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민석 의원님도 예, 말씀. 물론 이제 국회의원도 잘해야 되고 다 이제 지방의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지방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가면은 이제 도덕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꼭 나가야 되냐, 그리고 나가서 뭐 사고 친다, 뭐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네. 이번 권익위 조사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법법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들이 좀 밝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공권 위조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지금 드러났는데 그 위조 금액만 해도 18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항공권을 끊었다가 싼 걸로 바꾸면서 그 차액을 예를 들면 이제 자부담을 낮추는 방향이나 아니면 이제 가서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하기 위한 창구로 했다는데 이게 그냥 한두 의회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됐고 특히나 강원도 같은 경우도 이제 19개 도의회까지 포함해가지고 19개 의회 중에서 지금 17개가 수사를 받거나 감사를 받는 상황인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도의회나 양구, 화천 이런 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압수수색까지도 들어간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도덕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지금 이후에는 권익위 조사 이후에는 이제 이런 범죄 행위까지도 같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지 좀 신뢰가 다시 쌓이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모든 지금 시군 도의원이 다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서 예. 네, 가서 이제 체류했을 때도 뭐 예를 들면 소주나 뭐 안주 사는 건 기본이고요. 뭐 숙취 해소제, 영양제 예. 뭐 이런 것들도 공금으로 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굉장히 시민들이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 좀 이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네. 유민석 의원님은 아직 한 번도 안 가셨죠? 네, 저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아예 공약으로도 그리고 이제 의원이 되기 전부터 뭐 코로나 때 해외 연수 예산을 세우던가 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 지적을 많이 했었고 공약으로도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는 해외 연수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공약으로 넣어가지고 아직까지 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 견학의 개념으로 네. 봤을 때 해외 연수가 그래도 좀 필요한 부분은 있지 않나. 네네. 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 아까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좋은 해외 연수도 해외 가서 이제 좋은 뭐 교류를 맺거나 뭐 어떤 좋은 문물을 배우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은 가서 배우는 게 중심이 아니라 이 해외 연수에 대한 잘못된 시스템을 의회에서 어떻게 고칠까 하는 게 먼저인데 그 시스템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은 별로 없이 그냥 명분만 앞세운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해 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그 인식이 안 좋고 문제가 많은 이 해외 연수 시스템을 의원들이 어떻게 바꿀까 하는 고민의 지점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교수님께서도 이 해외 연수의 필요성 그리고 투명성을 개선시키는데 어떤 부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말씀하신 그런 비리, 부당 예산 집행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엄정하게 감시하고 비판하고 그 시민들이 견제를 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연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이렇게 막 답변 드리고 싶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해외를 가서 직접 보고 관찰하고 해야 될 게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저는 뭐 대면 조사라든가 현장 조사라든가 이런 거 지난번에 뭐 몽골 우리 저 도의에서 다녀온 같은 그런 교류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권장해야 되고요. 다만 이건 부정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감시할 수 있는 네크들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사실 공부만 하고 지낼 수 없잖아요. 공부하다 잠깐 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놀기만 목적으로 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아서 좀 지탄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아예 초반에 그런 목적이 분명하게 있고 어딜 갈 거고 몇 박을 묵을 거고 비용은 얼마나 들고 이런 다음에 이제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지금 시스템은 예산부터 뭐 예를 들면 400만 원을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어디 갈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매년 예산을 세워요. 그거는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 의회의 이런 예산 책정을 또 감시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맞습니다. 만들어가는 게 좀 필요해 보이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